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저는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앱 안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시에 여행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올레길 할 때 올레비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캐로 살 수 있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별빛이 가득한 캠핑장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사도 연습해 왔습니다. 이프렌드는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강의, 게임, 그리고 모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당신은 2022년의 여행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집트 여행에서 생긴 일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집트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아랍어 숫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읽을 수 없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문화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이라는 서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소개했는데요. 일본의 레이와라는 연호라던가 대만의 연호, 그다음에 태국의 불멸기원 같은 2022년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행 고인물 다 모여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 이전에 있었던 여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쓴 비행기표를 사용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아날로그 느낌이 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도시인 인도의 캘커타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부캐로 살 수 있는 여행,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어플 아닙니다. 핸드폰에서 이프렌드를 다운받으시고 이프렌드에 접속하시면 이런 아바타로 부캐로 사실 수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여행과 매우 유사합니다. 메타버스는 불가능이 없는 세상, 이 이름도 만약에 이런 땅이 있다면 이프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통이 잘 되고 모든 취향과 취미와 공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낮에는 회사에서 부장님이었던 분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노래방 미팅을 가질 수도 있고 집에서는 항상 엄마였던 사람이 여기서는 다 같이 모여서 춤추는 그런 미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은 반대로 소통이 되지 않죠. 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자기 언어 장벽이 생기고 소통의 장벽이 생기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에서 나는 부캐로 살 수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에 대한 저의 제안을 이번 시간에는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얘기는 약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언어가 달라지면 성격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할 때부터 여행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어른들한테 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반말하는 것 같고 아직 저의 판단 기준이 남아있는 거고 영어가 아직 저한테는 언어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선물을 주거나 뭐 이거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wanna get this?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먼저 가세요 할 때 After you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한테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가 조금 편해지고 어,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한국말로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표현 나 이거 좋아해 나 좋아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때 I love it 이런 표현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친구가 거봐 내가 그렇게 하랬잖아 이렇게 말할 때 I told you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좀 짜증이 나게 됐습니다. 모든 거 다 네가 결정한 거야 이런 거 할 때 It's up to you. 네가 다
너한테 다 달려있어. 이렇게 말할 때 화가 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영어가 저한테 언어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하니까 제 성격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저는 엘리베이터나 어, 호텔, 식당 같은 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조용히 기다릴 때 옆에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어도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저는 중국어를 정말 한 살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어처럼 이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어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성조를 살려서 발음을 하다 보면 성격이 달라 보이는 말을 씩씩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 드릴 것은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 혼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지 상상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상상을 해보시면 가장 낯선 곳 아니면 원래 가고 싶었던 곳, 이국적인 곳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나 유럽 같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나 아니면 세상에 없는 곳도 좋습니다. 우주나 미래, 뭐 그런 곳으로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제 성격을 약간 고쳐서 더 적극적이고, 친구들한테도 더 잘 챙겨주고, 좀 여유 있고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오늘 주제와 상반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없진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일 뿐입니다. 여행에서 자신의 문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도 같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한계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제가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곳에 있었던 때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파무칼레는 석회암 온천으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그때 만났던 여행자들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숙소에 머물렀는데요. 여기에는 락다운 때문에 갇혀있던 한 5개국 정도의 여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으로 치면 한 10명이 좀 못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저랑 캐나다 아줌마, 아까 사진에 있던 아줌마 딱 둘 뿐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던 주방의 모습인데요. 제가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은색 보면 저게 가스통인데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가스통을 이제 가스를 열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의 간이 주방에서 그 다음에 물 끓이는 전기 주전자 정도 사용하면서 2달 반 정도를 터키에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터키에서 많이 먹었던 아침 식사의 모습이고요. 치즈하고 간단한 오믈렛, 그다음에 생채소하고 그다음에 올리브, 잼, 빵 뭐 이런 걸로 식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같이 있었던 캐나다 아줌마가 이제 저랑만 영어가 통하니까 같이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내가 동양 사람이니까 못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잘 사는 점 뭐 이런 거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점점 됐죠. 그리고 저한테 집을 구하자고 제안을 하고서
저희가 묵는 호텔 주인한테는 우리가 이제 나갈 거니까 방값을 깎아줘. 이렇게 제안을 저도 모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호텔 주인한테 제가 원래 내고 있던 방값보다 약간 금액을 올려서 방값을 지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이라면 당연히 몇만 원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깎을 수 있으면 당연히 깎았겠지만, 어, 여행하는 동안에는 저는 제가 원래 살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다른 숙소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저희를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주고 했던 숙소 주인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기도 했고 계산하고 경쟁하고 손해보면 안 되고 내 것을 잘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현생에서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행에서는 내가 작은 행동 하나로 내가 살고 싶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자신의 문화를 가져오면 만약에 캐나다 아줌마처럼 나보다 못 사는 나라를 방문할 경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만나면 위축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가져오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나로 살고 싶다면 저는 잠깐 내 기준을 잠깐 내려놓고 오픈 마인드로 세상을 만나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편견 없고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선한 세상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곳이 있다면 당연히 모두가 그곳에서 살고 싶겠죠. 그렇지만 슬프게도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행에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은 내 문화를 내려놓고 현생의 지위와 학력, 재산 이런 것도 함께 내려놓고 판단 기준도 좀 열어놓고 원하는 사람으로 잠깐이라도 살아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내 주위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모아놓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냐고 물어보는 상상해 보시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사람은 저는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대하고 인종이나 지위나 재산으로 차별하지 않고 해보고 싶은 것을 시도하면서 약간은 게으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이 제가 여행에서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장점이 있는데요. 현생에서는 사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가방끈 긴 사람도 많아서 막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한 점도 많은데 이런 사람이 되면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부자인 사람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에 2박 3일 동안 있었던 투어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있었던 투어라서 찌프를 타고 이동하는 투어인데 거의 밤에도 이동하고 새벽에도 이동하고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투어 회사에서 점심을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러면 그 같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끼리 이제 받아가지고 편한 데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작은 생수를 500ml 병을 사서 여행도 하고 평소에도 사용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게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한 컵을 밀봉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한 개씩 사오시는 운전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도시락으로 배정받은 것과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 중에서 적당히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나눈 다음에
그분한테 점심 먹었어? 혹시 못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신뢰가 될까 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밥 먹었으면 이거 나 많으니까 너 나눠 먹어. 너 후식으로 먹어.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분이 제가 점심을 챙겨주고 싶어 하는 거를 눈치를 채셨는지 그때는 되게 츤데레처럼 고마워 하고 나중에 이제 투어 기간 동안 저를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챙겨주시더니 헤어질 때 굉장히 꼭 안아주시면서 좋은 사람이라서 고맙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적인 축복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이 모든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여행에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다 알아봐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은 세상이 선한 것을 증명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에서 우리가 아무리 치안이 안 좋고 험한 곳으로 다 여행을 가지만 그래도 다 안전하게 살아 돌아오고 전 세계를 여행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에서만큼은 내가 되고 싶은 나로 꼭 살아보시길 제안 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인도네시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섬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2억 7천만 정도이고요. 대륙에서 가장 땅의 넓이가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라면 섬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가 제가 아까 3억이 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섬은 18,000개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국민의 70% 정도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발리는 힌두교인데요. 이슬람과 힌두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화가 진행돼서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큰 본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직은 PCR 검사 격리가 남아있다는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을 자세히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매우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아직 정글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자연이 훼손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 중에 또 하나는 오늘 소개해드릴 브로모와 이젠 화산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두 화산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화산 투어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때는 항상 창가를 고집해서 꼭 앉으셔야 되는데요. 비행기 창문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리를 가시던지 자바섬을 가시던지 창문에 앉으면 이거보다 더 멋있는 풍경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브로모산은 화산의 웅장함보다는 이렇게 화산 앞에 화산재가 많이 덮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황량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런 황무지 같은 이런 풍경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보통은 다 찝차나 이런 걸 타고 도착을 해서 여기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화산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하는 이국적인 풍경의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브로모 화산과 이젠 화산을 묶어서 투어를 많이 가기 때문에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젠 화산입니다. 이젠 화산에서 저는 태어나서 가장 많은 별을 봤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젠 화산을 등반하는데 이젠 화산에 올라가는 동안 태어나서 가장 많은 별을 봤는데 그 주변 옆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들 이렇게 어깨에 별이 내려앉은 것처럼 그 사람 부분만 깜깜하게 보이고 모든 하늘이 별로 꽉 차 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젠 화산은 유황이 나는 유황강산이 있는 화산이라서 안에 분화구의 호수가 이런 모습입니다. 안에서 화산 활동이 있어서 연기가 항상 있고 그 화산 광부들에 대한 다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이 산이
그렇게 막 등산하기 어려운 산은 아니고 한 정상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 산인데 사람들이 다 직접 어깨에 유황을 지고 나르는 그런 산입니다. 한 사람이 나르는 무게가 60kg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나산을 가장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루파이어 때문인데요. 이 블루파이어는 유황과 마그마가 만나서 생기는 블루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파이어를 보기 위해서 해가 나기 전에 새벽에 올라갑니다. 아까 사진은 작가가 찍은 아름다운 사진이었다면 현실은 요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 유황이 섞인 스모그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잘 동작하지 않아가지고 그 디지털 카메라의 그 잡음이 아니라 그런 게 생기고 사진이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서 볼 모습은 이 정도인데 파란 불꽃을 가까이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나산과 브로모아산,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행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기인 열하일기 그리고 한비야 여행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여행기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여행기가 바로 열하일기였는데요. 여행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하일기를 안 읽은 사람이 없도록 재밌게 소개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2시 이프렌드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이프렌드 안에서 올레 비엔을 찾으시면 같은 시간에 같이 여행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